자, 한번 해봅시다. 빠르게 갈게요. 쉬는 시간 아직 조금 줄이겠습니다. 조금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능동태, 수동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보고 있는 문장들이 대부분이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뭔지, 그리고 수동태 파트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그 뭔지를 우리가 꼭 알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수동태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비동사를 써요. 비동사를 쓰고 나서 뒤에 그 pp라는 걸 쓰는데 이거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과거분사라는 개념입니다. 과거분사. 오랜만에 한번 풀어 써볼까요? 맨날 구두로만 이야기하다가 이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이게 past가 과거잖아요. 이 part가 나눌 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라는 건데 이제 해석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과거 분사긴 한데 이게 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현재 분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인 동사랑 이제 우리가 정동사를 안 쓸 때 준동사 개념에서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present participle. 이게 둘 다 pp예요, 여러분들. ing도 pp고 말 그대로 과거 분사도 pp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그 필기를 해줄 때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쓰거나 과거 진행형을 쓸 때 진행형 쓸 때 ing 쓰잖아요. 그 ing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가 과거 분사 개념 pp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둘 다 줄이면 다 pp가 됩니다. 둘 다 pp가 되는데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능동적 개념에서 능동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쓰는 게 현재 분사라면 지금 현재 분사 파트는 아니니까 과거 분사의 경우는 해당되는 연결되는 그 명사하고 수동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가 뭐냐면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선생님이 이제 내가 주어예요. 이게 문장이 이쪽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이렇게 주먹을 뻗게 되면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뻗는 거잖아요. 그죠? 뻗는 거죠. 이게 어떤 겁니까? 능동이죠. 능동. 자, 수동은 어떤 거죠? 제가 여기 주우면 제가 뻗는 게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뻗어서 저한테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동작을 받고 있죠. 그게 받고 있는 형태를 글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그림 자체가 비동사 다음에 pp를 쓰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떤 태라고 한다? 그죠? 수동의 형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BPP. 근데 pp가 수동태가 아니에요. pp가 수동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동사나 또는 비동사에 준하는 이형식 동사들, 뭐 get이라든지 become이라든지 다른 기타 뜻이 진하지 않은 뭐뭐이다, 뭐뭐이 되다 이 정도의 느낌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이형식 동사들. 이형식 동사들 뒤에 pp를 쓰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뭐라 부른다? 바로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놓여있는 이 명사가 동작을 받는 형태를 그리는 형태를 이제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능동태는 맨날 쓰는 게 능동태고 얘가 수동태니까 수동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동의 관계란 말은 뭐냐면 수동의 관계. 얼마든지 이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의 그림 자체가 비동사 다음에 pp가 오면 얘도 수동의 관계가 맞죠? 수동의 관계가 맞긴 한데 BPP는 이제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둘은 수동의 관계죠. 수동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주어 다음에 오형식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를 쓸 때 얘하고 얘가 여기 동작이 왔을 때 이 관계가 또 이런 경우 있죠. 이 두 개의 관계가 또 어떤 관계? 수동의 관계가 일단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BPP를 써버리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is pp, are pp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물론 이제 투부정사였다면 to be pp고 저게 분사였다면 being pp고 아니면 때에 따라서 bpp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앞에 이제 준동사식으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보통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생략을 합니다. 아무래도 문장이 경제성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이는 거죠. 원래는 보호 앞에는 다 비동사가 붙게 돼 있어요. to be pp나 뭐 being pp나 이렇게 붙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간략하게 쓰는 조건이 우선적으로 요즘에 행해졌다 보니까 일단 pp만 이렇게 쓰는 패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수동태라 부르지 않고 수동의 관계란 말만 써요.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죠. 수동의 관계. 자, 이런 식으로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가 올 수 있다. 이때는 이제 동사, 준동사라든 일반 동사, 일반 비동사든 간에 얘를 다 빼고 PP만 얼마든지 표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 예외된 케이스가 let이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쓰고요. 메인 동사 자리 같으면 반드시 이 형식에 준하는 특히 비동사를 쓰고 PP를 써야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수동태.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서 PP를 달고 추가적인 그 구조가 있겠죠. 얘가 뭘 수식을 하죠? 얘를 수식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달고 다니는 애인데 얘 끝에 얘가 형용사화가 되어서 얘를 수식을 하죠. 자, 그러면 얘하고는 어떤 관계니까 PP를 썼을까? 그렇죠. 수동어의 관계니까. 또 그리고 뭐 있어요? 앞에서 수식할 수도 있겠죠. PP가. 앞에 이제 관사라든지 한정사 같은 거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명사를 쓰죠. 그럼 얘가 얘를 수식을 하죠.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렇죠. 네, 수동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밖에 이제 나중에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준동사 파트에 가면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분사구문 쓰고 주절 쓰고 주절 중간에 분사구문이 삽입이 되어 있고 또는요 주절을 쓰고 나서 분사구문을 쓰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기타 분사구문에서도 이제 수동의 관계라고 해서 수동의 관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에서 말을 하는 수동태라는 것은 PP가 아니라 비동사 다음에 PP까지 쓴 이 구간 전체를 수동태라 부르고 비동사 다음에 ing를 쓰면 진행 형태라고 해서 진행태라고 말을 하면 어색하니까 진행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동사과에서 PP까지 써야만이 수동태가 되고 그리고 얘랑 얘 관계는 이제 수동의 관계라 부르며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특히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수동의 관계면 목적격 보호는 PP를 쓰는데 원래 능동이었을 때 투부정사 썼던 애들은 to be PP를 쓰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능동이었을 때 지각동사처럼 ing를 썼던 애들은 being PP를 쓰거나 PP만 쓰시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PP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였을 때? 그렇죠. 수동의 관계였을 때. 이게 좀 헷갈리게 나네. 얘가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는 그리고 뒤에서 수식하는 거 시험에서 여기 거의 뭐 이게 거의 90%죠. 네, 90%지. 그래서 PP를 달고 오는 애가 수식을 하는 경우. 그래서 앞에서 단독으로 수식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어가 한 개짜리 왜 앞에서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단어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준동사 파트에 가면 분사 파트에 가면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제가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past participle 이걸 볼 수 있는 지금 제가 환경 그 배경을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수동태 위주로 우리가 수동태 위주로 갈 건데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다 연결고리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동태는 뭐다? BPP다. 수동태는 뭐다? BPP다. 수동태는 뭐다? BPP다. 그리고 수동태의 그 숫자가 우리는 이제 수동태란 말을 안 써. 국어에서는 우리는 피동이란 말을 쓰거든. 수동이라면 그 일본 그 한자 발음을 그대로 도금을 한 게 이제 수동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처음에 그 책을 이제 베껴서 썼던 그때 썼던 용어들을 아직도 계속해서 뭐 대과거라든지 이런 말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쓰는 말이 아닌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죠.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딱 찍힌 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일단 수동태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라든가 목적어나 주어 자리에 있는 그 명사가 동작을 받는 그림이다. 동작을 받는 그림이다. 그럼 영어에서는 그 동사를 형용사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패턴으로 바꾸느냐? 바로 과거분사로 바꾸자. 그리고 동사 자리면 비동사를 형식적으로 적어주고 나서 뒤에 PP를 쓰고 보호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분사만 적고 수식을 할 때도 과거분사만 적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출제 시험에서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 과거분사 이놈입니다. 이놈.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내신 할 때도 무진장 괴롭힐 건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 잘 모르겠으면 PP로 답을 찍으라 할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PP가 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P였기 때문에 출제자가 원래 원문을 보다가 이거 문제 내야 되겠다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ING였다면 별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수동태에 대해서 이해했죠? 지금. 수동태는 뭐다? 비동사 다음에 PP를 쓴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도 사실은 PP이긴 한데 우리는 ING를 표기를 해서 구분을 하죠. 네.
자, 그럼 수동태에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제가 중요한 파트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을 이제 깨버릴게요. 보통은 책에서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요. 자,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뭐, 일단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드리고, 수동태가 되려면 보통 구조 자체가 일단은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만약에 삼형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동태로 쓰라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동작을 받던 목적어를 주어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어로 등극을 시켜요. 자, 그리고 나면 타동사라는 애가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얘가 쏙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러면 얘만 잡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의 원래 역할은 목적을 잡고 있는 거였는데 목적어가 없어져서 새로운 주어로 가버렸어요. 자, 그럼 얘가 할 일이 없죠. 그럼 더 이상 자기는 타동사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어떤 역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면 타동사는 목적을 지녀야 되는데 얘가 주어가 돼버리니까 얘는 더 이상 타동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용사화가 되는, 쉽게 말하면 과거 분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PP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주어를 쓰게 됐는데 여기는 형용사만 썼단 말이에요. 형용사, 쉽게 말하면 보호만 왔단 말이야. 보호만 온 상태니까 뭐가 없어? 동사를 써야 돼.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이 단어 세 개에서 의미가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단어가 다 등장을 했는데, 이미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바뀌면서 얘가 형용사가 되면서 뜻은 다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 동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뜻은 없고 형식적으로, 정말 형식적으로 쓸 게 없을 때 마지막에 쓰는 동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사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라는 것은 해석이 원래 안 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그렇고 우리말로 조율을 해서 그렇지, 비동사는 쓸 게 없을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동사고 형식 주어가 있듯이 형식 동사가 바로 비동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얘는 시제라든지 술지에 민감해요. 그리고 얘는 과거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시제까지 조절해줘요. 다른 동사 같은 경우 ed가 붙어버려가지고 과거에 들어오면 s를 못 붙이거든요. 근데 얘는 과거 또 들어와가지고 was를 쓰기도 하고 were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자, 비동사는 어떤 동사다? 아주 형식적인 동사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구간이다? 그렇죠. 이제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해결을 하시면 남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얘는 역할이 이제 원래 주어라는 아주 강력한 자리에 있다가 역할이 이제 떨어지니까 적당한 절지사, 뭐 by라든지 뭐 내용에 따라서 at라든지 with라든지 붙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by를 많이 붙이니까 by를 붙여가지고 얘는 이제 목적격으로 바꿔가지고 대충 처리를 하면 돼요. 아니면 가로치시면 되고. 계속 by를 살리는 애들은 여러분들 얘가 중요했으면 얘 수동태 안 바꿨겠지. 얘가 중요해서 왜 수동태 바꿔? 근데 얘가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수동태 바꾼 거 아니야? 누굴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목적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동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X 표시하면서 이렇게 X자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긴 하지만 웬만하면 생략을 하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생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뒤에 어구가 더 오더라도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목적어가 있는 케이스를 써야 되니까 보통 3형식, 4형식, 5형식에서 그 패턴을 수동태를 바꿀 수 있는 조금 환경이 되고 여지가 되죠. 자, 그래서 3형식은 앞으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동태를 바꾸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미 수동태가 바뀐 상황에서 제대로 바뀌어 있는지 아니면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실제 문제는 그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죠. 이거 처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 정도로 이제 바뀌는데 3형식 수동태, 4형식 수동태, 5형식 수동태라고 해서 보통 책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3형식하고 4형식은 날려버리겠습니다. 일단 3형식은 어차피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4형식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문제 풀면서 해드릴게요. 4형식은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목적어가 몇 개? 그렇죠. 2개죠. 목적어가 2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 한번 빠졌을 때 수동태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목적어가 빠졌을 때 그리고 수동태가 나오는 그림. 이제 최소한 2개의 그림이 수동태가 나온다. 그리고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2개의 그림을 쓸 수 있는 일반적인 4형식의 수동태가 보통 2개인데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간접 목적어밖에 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직접 목적어만 뺄 수 있는 동사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올까? 제가 시험에 나오면 간두겠습니다. 실제 수능에서 나와요. 왜냐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되는 문제를 만약에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물론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한번 보고 가는 건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힘을 줘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가볍게 터치를 하거나 그냥 버리고 가고 싶어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저는 보고 싶지도 않아. 근데 지금 자이스토리에서 이 책이 조금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제가 볼 게 없어서 지금 이걸 이제 표준을 삼고 있거든. 선생님도 책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책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최소한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3형식은 어차피 계속 볼 거고 4형식은 제가 조금 있다가 가볍게 설명을 할 거며 그리고 5형식의 수동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만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5형식 수동태에 대해 주의할 점. 5형식을 한번 볼게요. 5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 웬만하면 제가 투부정사 온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이 동작에 의해서 이 동작은 나중에 동작이고, 목적의 리액션, 주어의 영향을 받고 난 이후에 리액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투부정사를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예외가 make, have, let이고, see, hear, notice, feel과 같은 지각동사가 이 규칙을 벗어나는 조금 다른 성격의 동사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처럼 해볼게요. 여기까지 잘라서 해볼게. 우선 얘가 보면 어떻게 돼? 주어가 되지. 그리고 얘는 PP로 바뀌고 얘는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일치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 시제를 쓰겠죠. 그래서 일단 비동사 썼다고 치고 BPP. 그리고 얘 오겠지. 얘 대충 얼버무립시다. 대충 뒤로 빼도 돼요. 여기 써도 상관이 없고. 자, 뭐 남았어요? 그렇죠. 투부정사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구간만 수동태를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내려주면 좋은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적 다음에 원형을 써볼게요. 원형. 이 목적격 보호입니다. 원형을 쓴 애들 뭐가 있더라? make, have, read. 또 뭐가 있더라? see, hear, notice, feel, 이런 기타 등등등 지각동사들 있죠. 원형까지 쓸 수 있는 애들, ing 말고 이제 원형, 선생님이 말하는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또 주어. 얘 또 어떻게 바뀌어? CP. 그리고 비동사를 또 형식적으로 받쳐줘. 동사는 있어야 되니까 문장에서. 해석 안 되는 얘 해석 안 합니다. 얘하고 해석을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빼고. 자, 원형을 그대로 내려야 될까? 안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주의할 점이에요. 선생님, 그냥 내리라면서요. 예, 그냥 내리는 거 맞습니다. 여기 형용사 있으면 형용사 내리면 되고, 명사 있으면 명사 내리시면 돼요. 부사는 아니었겠지만, 그냥 그대로 내리시면 좋은데, 그런데 그대로 안 내리는 애가 딱 한 개 있더라, 이거지. 그대로 내릴 수 없는 애가 딱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지. 바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이름은 원형 부정사라는 뜻이에요. 원형 부정사.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그대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짧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영어에서는 수동태 구조에서는 원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형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형은 보통 주어 다음에 그 동사의 현재형,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닐 때, s를 안 붙였을 때, 그 현재형이 원형하고 흡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앞에 조동사, 그러니까 have pp를 쓰는 그 완료 시제를 제외한 앞에 조동사나 조동사처럼 움직이는 표현 뒤에 원형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을 쓸 수 있고요. 기타 특수 구문이 있어요. should를 생략하고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원형을 쓰지 원형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은 동사의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쉽사리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외로 좀 취급을 하고 따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동사를 한번 썼는데 여기도 동사 출신의 준동사를 써가지고 어쨌든 형용사로 시켰어요. 근데 여기가 다시 원형을 쓴다? 얘가 앞에 동사하고 연결했을 때 원형을 썼을 때는 원어민이 봤을 때는 정말 어색한 거예요. 이게 왜 원형을 쓸 자리인가? 여기다 차라리 그냥 다른 준동사를 썼다면 투부정사라든가 형용사를 쓰든가 아니면 차라리 PP를 한 번 더 쓰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수동태 다음에는 원형을 쓴다는 건 걔네들이 그 머릿속에서 그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게 이해하기 조금 힘들면 무슨 암기라도 합시다. BPP 다음에는 원형 부정사 쓸 수 있다 없다? BPP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쓸 수 있다 없다? 네,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범위를 좁혀봅시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왜 공부를 할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전 단계에서 원형을 썼던 애들이 있네. 얘네들 위주로 수동태로 바뀐 그림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왜? 다른 애들은 어차피 투부정사를 썼었기 때문에 저 출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론책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원래 다른 애들은 뭐 투부정사 쓰고 ing 쓰고 이런 게 있다니까 그대로 내렸겠지만은 원형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틀린 그림으로 출제하는 그 출제자의 어떤 심리라든가 출제 경향은 그 전 단계 수동태로 바뀌기 전 단계의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뭘 쓰는 애들이죠? 그렇죠. 원형 부정사를 쓰는 애들이에요. 누가 있더라? 사역동사 중에서도 사역동사 많아요. order, 뭐 compare, force. 그냥 오형식은 사역동사가 많은데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사역동사는 뭐냐면 사역동사 중에서도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못하고 원형 부정사를 쓰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 누가 해석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역은 시키라는 뜻이니까 원형을 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시키니까 오히려 투부정사를 더 써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외에 가깝고, 원래 기본 뜻이 make have는 시키다 뜻이 아니에요. 이 동사는 뜻이 진짜 많은 동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다른 형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얘 원형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조금 설명이 복잡하니까. 어쨌든 오형식에서 일단은 사역동사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쓸 것 같은데, to를 쓸 것 같은데 안 쓰고 원형을 쓴 애가 make have를 할 정도가 있더라. 자, 그리고 지각동사는 원래 ing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목적어 다음에 ing를 쓰는데, 왜냐하면 지각동사의 성격은 뭐냐면 다른 오형식처럼 목적어한테 힘을 줘가지고 목적어 어떻게 하게끔 등을 떠미는 그림이 아니라 see, hear, notice, be는 목적어 원래 하고 있었는데 목적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하고 있네? 뭐 이야기가 들리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체크만 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자기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오형식은 얘한테 허락을 해가 얘가 하게끔 만드는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한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지각동사는 영향을 주는 동작이 아니라 목적어가 원래 하고 있는 동작을 중간에서 체킹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각적으로만. 자, 그래서 대부분 ing를 쓰는 게 기본인데 ing 외에도 원형 부정사까지 쓰는 것도 지각동사 중에서도 뜻이 기본 동사들 있잖아. see, hear, notice, feel 몇 개 없어요. 나머지 find라든가 이런 애들은 원형 못 써요. 여러분들. 다른 지각동사들은 못 써요. 자, 그래서 제가 동사의 수를 좀 좁혀주겠습니다.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원형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능동태였을 때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을 썼던 애들이 누가 있느냐 하면 make, have에 see, hear, notice, feel 정도만 합시다. notice도 뺄게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기서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make, have에서 수동태로 쓸 수 있는 애는 have에서는 안 됩니다. 원래 have에서는 be had나 be had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른 뜻으로 쓰게 되면. 그런데 사역동사의 성향이나 개념에서는 be had나 be had을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사역동사 중에서 원형 부정사 쓰는 애들 중에서 make만 남겨야 돼. 두 번째, 얘도 대부분은 뭐 쓴다고 했죠? ing. 근데 ing 외에도 추가적으로 쓰는 애들이 몇 개 없더라. 그 중에서 저희 수능 전체 고3까지 싹 다 돼가지고 우리가 다 합치면 한 3개 정도 남길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 이거? 사실 뭐 이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뭐 전제 조건을 뭘 깔아버렸지? PP 다음에 원형 쓸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이거만 해도 끝났어요. 이거 책이 안 나와요. 이게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걸 차라리 알고 들어가라 이거죠. 근데 알고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연습을 안 해놓으면 이게 스캐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쑥 지나가고 나서 맞다. 원형 못 쓴다고 했지. 끝나고 나서 항상 이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진짜 나중에 체득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자 말이야. 그리고 원형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전에 원형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에 원형을 썼겠지. 그 단어가 뭐가 있냐 이거죠. 수동태로 바꿔보자. 여기 어떤 단어? make가 made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be seen, be heard, be felt.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제가 다른 것도 외우라 소리도 안 할게. 딱 이 정도만 합시다. 물론 다른 단어들 만약에 내신이라든가 우리 추가적 문제 보면 한두 개 정도 지각해서 붙일 수 있는데 사역은 더 이상 못 붙여요. 근데 헬프도 안 써요. 준사역도 이거 비헬프트라고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자, 뒤에 혹시라도 원형 오면 어떻게 하자? 틀렸고 뭘로 붙이자? 이것도 아깝다. 그렇죠. to를 붙여야 됩니다. 물론 얘네들은 원래 옆에 see, hear, notice 같은 feel 같은 이런 지각동사는 원래 ing를 썼다면 ing를 그대로 내릴 수는 있어. 근데 원형을 썼을 때는 원형을 못 내린다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형식의 수동태 제가 계속 풀면서 앞으로 알 거고, 일반적인 수동태이기 때문에 삼형식 수동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경우, 그리고 수동태를 안 써도 되는데 억지로 수동태를 쓰는 경우를 구분하는 거는 이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의 어떤 심리나 경향이나 이 사람이 출제를 할 때도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어차피 걔네들은 기출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AI가 내더라도 똑같아요, 이거는. AI가 내더라도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내는 출제자의 성향은 그건 선생님 다 설명을 해줄 거고, 4형식은 제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때문에. 자, 5형식은 원래 그 형용사가 내려온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살짝 나오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be made, be seen, be heard, be felt는 전 단계에서 목적격 보자리에 원형을 썼을 경우,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원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형을 쓸 수 없고, 어떻게 써야 된다?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쓰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래 대전제가 뭐냐면 수동태라면 뭘 쓸 수가 없다? 원형을 쓸 수가 없다.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법책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요, 다 싸그리 우리가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 끝냈습니다. 첫 번째. be made. 그리고 외우세요. 안 되면 외워버려. 그냥 be made to, be seen to, be heard to, be felt to. 근데 원형 나와 있다? 뭐 붙이면 돼? 만약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선암기, 후, 이해. 그래서 나중에 이해를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해는 뭐냐면 기억의 연결고리를 오래 끌고 가는 이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응용을 할 때 이게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암기 과목이긴 한데 그냥 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직접 연계가 안 나옵니다. EBS에서. 그래서 지문을 그대로 안 내기 때문에 응용력에 대한 어떤 요구가 상당히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년에 당장에 수능을 안 치긴 하지만은 선생님이 출제를 하면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자, 그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명 빨리 해버리고 정리하고 나서 합시다, 여러분들. 금방 해줄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하고 책을 읽고 나면 끝나요. 예. 그래서 금방 합니다. 예. 보통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법책이 적혀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을 먼저 대전제 조건을 깔고 공부를 해버리면 앞으로 공부하기 좀 힘들어집니다. 선생님은 실전파입니다. 실전파. 책 보고 맨날 수영하면 뭐합니까? 진짜 수영을 잘해야죠. 그죠? 예.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앞으로 이거 하지 맙시다. 바꿔볼게요. 자, 이걸 바꿀게요. 이거는 뭐 제 마음대로 적은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근데 제 마음대로 적는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 보이는 그 동사들은 어지간하면 다 수동태를 쓸 수 있어요. 선생님,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데 무슨 수동태를 씁니까? 예, 수동태를 못 쓰죠. 예, 수동태를 못 씁니다. 근데 자동사라도 물론 못 쓰는 애들 당연히 있겠죠. 시험적인 범위 내에서 못 쓰는 애들 있지만은 자동사라도요, 뒤에다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수거처럼 써 보이면 예, 수동태를 쓸 수 있습니다. 전치사까지 합쳐가지고 전치사가 뭘 가져와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오죠. 그러면 전치사까지 딱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ref, at 같은 경우는 ref는 자동사야. ref 누군가를 웃기는 게 아니라 주어가 웃는 거예요. 근데 at을 쓰고 나서 뒤에 목적어를 쓰면 ref, at이 수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at의 힘을 받아가지고 목적어를 썼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중에 앞으로 가버리면 ref, at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처럼? 단어 두 개가, 단어 또는 세 개가 타동사의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렇죠. 전치사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는요, 출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동사들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함정이 하나 있죠.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수동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수동태를 바꿀 수 없는, 웬만하다고 해서 그 어지간하면이라고 해서 어지간하지 않은 애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개도 안 돼. 10개 이하야.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적어줄게요. 예. 그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수동태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수동태 불가동사. 일단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애들. 필기하세요. 예, 필기 안 하면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예. 자, 수동태 불가동사. 일단 여러분들 시험에 조금 덜 나오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occur, occur. 그 다음에 happen.
그 다음 take place. take place 나올라나? 이거 나오면 아마 수능 만점자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take place. take가 원래 강력한 타동사잖아. taken 영화도 있잖아. 그죠? 근데 take가 유일하게 수동태가 안 되는 게 바로 take place. 유일하게 수동태가 안 되는 게 바로 take place입니다. 왜냐면 take place만큼은 이 정도의 개념을 쓰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beheld라고 해서 또 수동태 쓰는 애들 쓰긴 한데 일단은 뭐 일어나다, 발생하다, 생겨나다, 뿅 하고 나타나다 이런 것들은 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동태를 쓰면 안 돼요. 수동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PP가 아니라고 뭐라고 해서? BPP라고요. BPP라고. 그리고 완료 수동태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해 줄게. 자, 이거 일단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중에 또 remain. 그 다음에 resemble. 수동태 안 됩니다. 수동태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는 뭐다? BPP. 그래서 얘 BPP 형태를 못 써요. 만약에 BPP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뒤에 전치사가 붙는 애들 중에서 consist of, 그 다음에 belong to, 그 다음에 result in, result from.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 정도만 적어 놓으세요. 나머지 가지다 의미에 가지는 동사들은 수동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용이 다 될 수도 있어요. 포제스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고 있는데 have 내지도 않고요. have는 그때 내지도 않습니다. have는 진짜 봐도 어색하거든. 예. 자, occur, happen, take place는 이거 아마 선생님들 보통 그게 안 적어줄 겁니다. 제가 선생님들 대상 문제를 내도 선생님들 틀릴 거죠. 예. 자, 그럼 remain, resemble, consist of, belong to, result in from 이 정도만 합시다. 일단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뭐가 안 돼? 수동태 안 돼. 수동태 안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여러분들, 선생님 BPP라고 했잖아. 여기서 학생들이 또 어디서 좀 많이 틀리냐면, 여기 살짝 시제 이야기를 조금 선생님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have PP는 좀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다, 그죠? have PP는.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걸 조동사로 보는 그 책도 있어요. 옛날에 그 동아출판사 같은 게, 동아프라인 게, 일본식의 그 문법책 보면 일본 놈들 우리보다 영어를 못해요. 우리보다 영어를 먼저 시작했는데도 그게 좀, 하여튼 안 돼요. 걔는 구간 구조상으로는 안 되고, 조금 안 됩니다. 어쨌든, BPP인데, PP는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형용사예요. 선생님, 이 설명을 조금만 하고 갈게. 조금만. 예. 얘는 형용사야. 동사 출신은 뭐다? 분사는? 형용사.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다 동사 출신의 형용사다. 분사는 동사 출신의 뭐다? 형용사는 누구랑 친해요? 형용사는 왜 태어났어? 명사 때는 태어났지. 그래서 동사 출신 형용사야. 그래서 얘가 형식 동사고 뒤에다가 보호로 쓰는 거야. 보호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PP가 나중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used 같은 단어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예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예외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만화법입니다. 네. 어디서 참 많이 본 것 같다, 그죠? 네. 완료 시제의 BP입니다. 선생님, 이건 또 뭡니까, 그죠? 예. 이건 뭐냐면, 얘네들은 뭐냐면, 이때 have는 원래 일반 동사인데, 유일하게 저희 시험 범위 내에서 이제 보조동사. 우리가 일명 조동사, 어거질리어라고 하죠? 보조동사입니다. 그럼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본동사가 와야죠. 본동사. 이게 이제 본동사예요, 여러분들. 동사라고, 동사.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동사. 얘 형용사 아니야. 얘 형용사 아니야. 자, 다시 말할게요. 분사는 동사 출신의 형용사다. 원래 동사인데, 몸은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해가 동사야. 근데 이게 옷을 입은 거야, 형용사 옷을. 형용사 옷 입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동사 출신 형용사. 야들야들한 형용사로 바뀌었어.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눈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유일하게 형용사 성격이 아닌 그 범주는 어디냐면 바로 완료 시제 have PP, has PP, had PP, will have PP. 그 PP는 분동사고 앞에는 보조동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하고 일반적으로 조동사 뒤에는 보이죠? 일반적으로 조동사 뒤에는 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조동사 뒤에 PP를 써요. 얘는 예외, 그러니까 완료 시제는 예외예요, 예외. 이거 예외 덩어리. 그러니까 have는 일반 동사인데 여기서만 조동사야. 그리고 PP는 원래 형용사인데 여기서만 본동사야. 그리고 원래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can,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do, didn't, does, 싹 다 뒤에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조동사 뒤에다 뭐 쓰고 있어? PP를 쓰고 있어. 얘는 예외 덩어리.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왜 구분을 해라고 하냐면, 자, 예를 들게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무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틀려. 자, 이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has repaired는 has는 어떤 동사? 조동사. 우리 repaired는 pp이긴 pp인데 형용사예요, 본동사예요? 그렇죠. 본동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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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밖에 안 나오네. 네.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조동사는 픽스를 시키나 그리고 나서 repaired를 가지고 어떤 태로 바꿔야 돼?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를 수동태는 어떻게 쓰는 거야? pp예요, bpp야? 그렇지. bpp를 써야죠. 그래서 b는 쓰고 그 다음에 repaired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의 표기는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현재 완료 표기고 수동태 표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형용사죠. 얘는 보조동사고 얘는 비동사지만 비동사의 본동사예요. 그리고 BPP는 어떤 태? 수동태고. 자, 다시.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선생님한테. 다시 합니다. have PP는 수동태다, 수동태가 아니다. 수동태 아님. 이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어차피 비동사가 보이거나 비동사에 준하는 get이나 뭐 become이나 뭐 come이나 이런 단어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수동태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뭘로 바꿔놔야 돼? been pp로 바꿔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음절 자체가 미래 완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3음절 이상이에요. have been pp, has been pp, had been pp야. been 빼면 수동태 아니에요. been 빼면 수동태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has been taken place. 어떤 태요? has taken이야, has been taken이야? has been taken이죠. 어떤 태로 쓰고 있어? 그렇지, 수동태로 쓰고 있지. 근데 틀렸죠. take place 뭐 안 된다고? 수동태 안 된다고요. 이거 내면 다 틀립니다. 이 수동태 안 된다고요. 우리는 다 맞추면 돼요. 함이 어떻게 가서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1등급 받으면 돼요. 만점 받으면 돼요. 일단 영어 정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일단 해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자동사 수동태 불가능한 거 알겠는데 시험에 문제 풀 때 그런 자세를 풀면 딱 틀리기 좋아요. 함정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사는 어지간하면 수동태 쓸 수 있던데 다른 장치 보조 장치 갖고 와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치사란 말이야. 물론 이제 리버 인가 같은 이런 단어도 못 쓰는 경우인데 그건 조금 이따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동태 개념들은 이게 웬만하면 수동태를 쓸 수 있더라. 그런데 그래서 몇몇 되지는 않지만은 시험 범위 내에서 대표적인 수동태 불가 동사는 좀 외우고 있자. 그러다가 만약에 내신 공부를 할 때 해당 그 단원에서 특별한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다가 단어가 한두 개 정도 더 튀어나오면 그때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occur, happen, take place, remain, resemble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치사가 붙어있는 consist of, belong to, result in 또는 result from 이 정도는 수동태가 일단 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출제를 하더라도 수동태를 쓸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상태동사는 수동태를 쓸 수 없네, 뭐 소유동사 수동태를 쓸 수 없네, 박스 만들어가지고 단어를 한 수십 개 넣은 거 있잖아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냥. 그거 지가 외우라고 하세요. 그거 다 외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워? 그 단어가 30만 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30만 개가. 그렇게 할 수가,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수동태 불가동사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조금만 줘. 5분만 더 할게. 5분에 10분 정도만. 수동태 불가동사 외우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조금 붙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10개 안 넘어간다니까. 10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동사는 다 뭐가 된다? 수동태가 된다고 외우는 게 좋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나 진행형 파트도 똑같아요. 진행도 웬만하면 진행형 쓸 수 있어요. 동작인데 시작했다 다 끝을 했지. 이거 다 진행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진행형 불가동사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그 해당 문제풀이식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동태 불가동사 다시 봅시다. 이거. 아까 그 뭐야? 테이크 플레이스인가? 리젠볼, 진행도 안 되고, 이게, 동사에도 이제 빼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consist도 안 되죠. consist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belong to.
in 또는 agent from. 원래 리터 from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보들이 이럴 왜 내는지도 몰라요. 이게 왜 처음에 왜 교수급, 교수급, 대학교 교수급들이 왜 문제를 냈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 애들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래프입니다. 래프는 못하는데 주어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실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 안 돼. 근데 뒤에 s를 붙여가지고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한 명을 보고 웃는데 보통 그림 자체가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네거티브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통 비웃다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왕따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붙여서 쓰면 뜻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지? 이디엄, 수거가 되는 거예요. 관용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앞으로 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be를 쓰고 left를 쓰고 at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중요한 거. be left는 수동태에 쓸 수 없어요. left는 원래 자동사니까. 근데 be left를 썼다는 것 자체는 뭐야?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전치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아줄 수 있었고, 그래서 목적 앞으로 와가지고 뒤에 전치사를 s를 빼면 안 돼. 뭘 많이 알아야 되죠? 그렇죠. 수거를 좀 많이 알아야 되죠. 다른 거 한번 볼까? 이것도 얼마 안 돼. 나올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아. 그래도 이것도 한 10개? 조금 넘을까? 이 수동태 쓰면 어떻게 돼? 이게 무서운 거 뭐냐면, 이걸 보여주고 이것을 하면 진짜 봉사 아니면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안 보여주고 이렇게 쓰면 틀렸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당연히 디스포즈드 뒤에 이게 이렇게 써야만 처리하다, 처분하다, 버리다, 판매하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습을 좀 많이 할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좀 아는 표현 중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자, take care 쓰고 나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take care 쓰든가요? take care of라고 쓰든가. 그렇지. take care of.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개 적어줄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들.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수동태 수거? 수거 수동태라고 합시다. 대표적인 수거 수동태 케이스 적어드릴게요. 적을 때 적어주셔야 됩니다. be left at. 그 다음에 차가 가서 받아버린 거 be run over.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be disposed. 줄을 치지 말자. disposed of. 그 다음에 be dealt with.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적으니까. be spoken to.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be thought of as. 그 다음에 be referred to as. 얘는 추가적으로 as가 더 붙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 빠뜨리면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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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 구간 조심해야 되는데 얘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원래는 얘는 어디서 왔냐면 보이죠? 적고 있죠? 꾸벅꾸벅 졸지 마세요. default ASB. 그래서 이제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단어들이 대표적인 이거만 있겠습니까만은 수구 같은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한 수고들은 어떤 태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 다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암기를 먼저 해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수동태 불가 동사들은 이 정도가 있는데 특히 전치사로 끝나는 수고인데도 불구하고 수동태를 못 쓰는 이런 애들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다른 애들은 조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은 수동태를 밖에 있는데 혹시라도 전치사를 빼고 있으면 이건 틀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내용도 그렇고 문맥도 그러겠지만은 반드시 뒤에다가 전치사를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관계대명사 쪽에 전치사 붙이는 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웬만한 동사는 구조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걸 먼저 전제 조건을 깔고 그 다음에 수동태 불가 동사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거 수동태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외우시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전치사를 안 빠뜨릴 수 있도록 앞으로 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저게 능동태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 이거는 참고로만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사물을 쓰게 되면 어떤 동작은 사물이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움직이는 생명체가 합니다. 그래서 사물은 보통 동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BPP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동사의 원래 자동사 용법 자체가 약간은 수동의 느낌의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주어와 사물이라 하더라도 얘하고 비슷하게 쓴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부 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얘는 틀렸고 얘는 맞다라고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단어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sell, 그 다음에 read, 그 다음에 write, 그 다음에 clean. 또 뭐 있지? 와씨, 이 너무 많은데 포탑을 이 정도만 합시다. 이런 거. 이 정도만 하고 앞에 주어는 무조건 사물이어야 돼. 트랜스포머라도 상관없어. 사물이어야 돼. 자, 이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게가 잘 팔린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읽힌다. 그 다음에 써여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닦인다. 뭐 이렇게 와시 뭐 이게 뭐 세탁되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느낌적으로 여러분들 팔린다라고 하면 셀이라고 안 쓰잖아. be sold라고 쓰지. 그런데 자동차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문맥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선생님이 단순하게 가르쳐 줄게요. 이땐 쓰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뒤에 일단 부사 단어 한 개. 또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절대 길면 안 돼. 이 정도가 왔는데 이 동사가 그대로 능동태처럼 자동사처럼 적혀 있고 하면 얘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면 틀리느냐? 아니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일부 책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실제 그 해당 국가에서 처음에 펼쳐졌던 그래마북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스이지 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오면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번역도 좀 엉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를 해요. 하다 보면 이 정도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적인 내용을 찾아보려니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추가적인 내용도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이 찾기가 힘드니까 찾기 이제 힘들지 한 달 내내 찾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옛날 공부할 때 한 개 가지고 막 2달, 3달 찾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솔드를 쓰면 틀리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얘네가 그럼 얘가 맞다는 것은 이건 틀렸다는 거겠지 하면서 지레짐작을 하면서 번역본을 내면서 자기가 그 이론을 내피셜로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걔네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문법 책에만 그게 나와 있거나 일본의 문법 책에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걸 못 내요. 쉽게 말을 하면. 왜? 확인을 한 적이, 컨펌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게 안 틀렸다라는 것만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돼. 다시 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이 단어 왜요? 그냥 이 단어 안 벗어나니까 크게. 뭐 포타그래프도 있고 다른 단어도 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주어가 무조건 어떤 주어? 사물주. say, read, write, clean, wash. 단어가 짧죠? 독일 출신들의 단어들 상당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 한 개만 오거나 전치사 명사가 왔는데 혹시 be sold 쓸 것 같은데 그냥 자동사만 쓰고 있어. 그래도 오케이. 그럼 이게 쓰면 틀리느냐? 아니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맞다고 봅니다. 이것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좀 잘못된 이론이라고. 근데 이렇게 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연습할 때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만 딱 두고 야 사물 주어니까 수동태 쓸 것 같지. 수동태를 바꿔야 될 것 같지. 근데 수동태 안 써도 돼. 얘네들 자동사 느낌 자체가 수동의 의미가 있어라고 얘가 해설을 그렇게 적어 놓는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 한 5개 정도 추리시고 오른쪽에 배경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